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 인문학 오늘 제 38편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성공식 네 번째 기둥 조직의 특성 중에서요. 오늘이 특성 7가지 중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분과 전체가 일치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소제목으로 개첩한 자식 그리고 X계 부모라고 적었습니다. X계 부모가 뭔지는 내용 중에 잠깐 보시죠. 여기 보이는 요 그림이 우리 몸의 DNA 구조를 이게 미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 옆에 있는 요 사진은 어른들의 걸어가는 뒷모습을 꼬마 아이가 그대로 뒷짐지고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부분과 전체가 일치한다는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분과 전체 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 어떤 답변을 주실런지요? 얼굴에 구멍이 7개인 이유. 얼굴에 구멍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사람들 막 세죠. 근데 7개예요. 근데 왜 7개냐고 물어보면 갸우뚱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우리나라 원수 대통령께서 해외에 정상회담차 출국을 하신다, 호텔에 머무르신다 하면 그 경호팀들이 변기까지도 공수를 해간다고 합니다. 변기까지도 공수를 해가지고 모든 우리 그것까지도 다 수거를 해서 돌아온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누가 질문을 여러분께 하시면 뭐라 답하실는지요? 리더십 교육을 끝도 없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당신은 리더입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리더다라고 손드는 분을 제가 쉽게 만나지 못했어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온 세상이 강조를 하죠. 왜 교육이 중요한가 물어보면 답이 맥히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기업이나 조직에서 젊은 피를 구한다, 세대 교체를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입 직원들을 뽑잖아요. 왜 뽑는 것인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조직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상과 같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 얼굴에 구멍이 7개인 이유, 그리고 우리 눈이 왜 여기 달렸냐 물어보면 먼 데를 보기 위해서 또는 뭐 보호받기 위해서 수많은 답변들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먼 데를 보기 위해서라면 눈이 손끝에 달려야 돼요. 손끝으로 이렇게 하면 저 먼 데까지 보잖아요. 저 구석까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기역자로 굽히면 벽 뒤에도 볼 수 있고. 근데 눈이 여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눈이 달린 이유는 우리 몸속에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DNA라는 유전자 정보가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작업 과정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명령어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DNA라는 유전자 정보의 명령어가 자기의 심부름꾼인 RNA를 시켜요. RNA를 시켜서 세포로 갑니다. 세포에 가서 우리 몸과 같이 7개의 구멍에 머리카락, 손톱, 발톱 그리고 오장육부를 가진 몸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DNA가 자기 자신을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해요. RNA한테. DNA가 RNA에게 자기 자신을 복사해서 전달을 하면 RNA는 다시 세포로 전달받은 그 내용을 복사해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복사해서 전달한다를 줄여서 전사한다 그래요. 전사를 거쳐서 DNA가 RNA 세포를 거쳐서 우리 몸을 만드는데 부모가
자녀 교육을 통해서 자식을 만들잖아요. 태어난 자식을 부모가 교육으로, 물론 생리학적으로는 난자 정자의 결합에 의해서 아이가 나오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올바른 인간으로 가는 과정에는 부모의 교육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교육을 통해서, 여기 부모가 교육을 통해서 자식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뜻을,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그 사회라는 큰 운동 경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경기의 룰과 규정을 잘 알아서 자기 몫을 잘 해. 그런 아이를 우리는 엄친아라고 해요. 엄친아란 말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엄마, 친구, 아들, 모범적으로 잘 자란 아이를 일컫는 단어라고 해요. 이렇게 엄친아가 있는 반면에 이런 것을 전혀 교육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룰과 규정을 어기면서 사회생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자신을 해치고 부모를 욕보이고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자식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개차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개차반의 뜻은 개가 먹는 반찬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개가 먹는 반찬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똥이란 뜻이에요. 똥. 똥을 우아하게 표현해서 개차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식 중에는 엄친아도 나오고 개차반도 나와요. 그러면 엄친아 아들을 둔 부모들은 그 아들로 인해서 야, 네 집 아들인지 참 괜찮다 라고 부모들이 칭찬을 또는 다른 사람의 존경의 대우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아이가 개차반이면 네 집 자식인지 참 혀를 차면서 부모를 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차반의 부모, 개차반이 똥이라 그랬죠. 개차반의 부모는 똥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에 맨 첫 장에 보여드렸던 소제목, 개차반 자식, 무슨 개 부모 할 때 무슨 개가 이제는 연상이 되시죠. 이렇듯 자식이 엄친아와 개차반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DNA로부터 RNA를 거쳐서 세포에 유전자 정보가 전해져서 만들어진 엄친아 개차반 같은 이런 그 형성 물질이 다시 DNA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DNA가 또 RNA를 시켜서 세포로 가고 세포가 다시 또 DNA를 만들어내는 반복 작업이 계속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직면에서 보면 DNA는 조직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가능하고 거기에 셀은 조직원을 대표한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조직에 들어온 조직원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엄마가 자식에게 시키는 교육과 같은 역할은 무엇이냐? 조직에서는 그걸 문화라 그래요. 문화. 그래서 그 조직의 문화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원들이 조직에 나아가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서 성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듯 자식 생산에서 엄친아와 개차반이 생산되듯 조직도 문화에 따라서 올바른 조직원이 있고 회사를 망가뜨리는 조직원이 있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도표로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DNA가 RNA에게 자신을 복사해서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자식들이 조금 커서 부모가 자기한테 내리는 교육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 그 내용이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자식이 생각하기에 자기 동생들에게는 그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지도를 하면 동생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하고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는 이렇게 교육을 주셨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교육을 받고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다가 조그만 부분을 더해서 새로운 방법, 그걸 B라고 합시다. 엄마가 나에게 준 방법을 A라고 하고 새로운 방법을 알파를 더해서 만든 B라는 방법으로 제 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조금 더 쉽고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라고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부모가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해가지고 자기 자식의 말을 받아들여서 부모가 그 밑에 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자식이 얘기한 것을 포함시켜서 B의 방법으로 자식 교육을 시켰더니 더 효과가 있더라 말입니다. 요럴 때 자식이 부모를 안내했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좋은 방향을 유도를 했잖아. 이렇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좋은 방법을 건의해서 그 방법대로 실행토록 만들어주는 작업 과정을 밑에서 순리대로 내릴 때는 전사라는 말을 아까 들으셨죠? 전사. 여기에 전사가 있죠. 그런데 밑에 사람이 위로 올릴 때는 전사를 거꾸로 한다. 그래서 역전사라는 말을 씁니다. 역전사를 부모가 받아들여서 그 아이의 둘째, 셋째 동생들한테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내릴 수 있듯이 조직에서는 조직의 장이 부하에게 야 이렇게 조직생활을 합시다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지도를 했는데 그 조직원이 그거를 듣고 몸에 익히다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거기다 상사가 내린 A라는 방법에 알파를 더해서 B라는 방법을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건의를 해요. 부장님, 사장님, A라는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혹시 거기에 알파를 더해서 B 안으로 지시를 해 주시면 전 직원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이 보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야. 오케이, 네 말을 내가 수용하마 해가지고 부하 직원이 건의한 방법대로 지도 방침을 바꿨어요. 누가 누구를 리드했습니까? 부하 직원이 상사를 리드했죠. 아까 자식이 부모를 리드했듯이 이처럼 부하 직원이 상사를 거꾸로 리드하는 것을 가정교육 면에서는 역전사라고 얘기를 하고 조직 계통상에서는 그것을 부하가 상사한테 리드한다. 그래서 보좌라고 합니다. 보좌란 말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리드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부하 직원이 상사의 A 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B 안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상사가 그걸 받아들였지. 그래서 부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밑으로 내렸잖아요. 결론은 부하가 상사를 리드했죠. 이걸 보호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조직들이 하는 행위가 신입 직원 채용이에요. 그리고 젊은 피의 수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 하나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미지는 여기에 DNA가 RNA를 시켜서 세포를 만들면 세포가 다시 DNA를 만들고 다시 또 그 조직원을 훈련시켜서 조직의 일원으로 만들듯이 부모가 자식을 만들지만 그 자식이 다시 또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만든다. 그래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고 전체가 다시 부분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과 전체의 상관관계가 조직의 특징임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넘어가죠. 부분과 전체가 일치한다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흰 쌀밥인데 쌀밥에 콩 3알이 들어가 있어요. 콩 3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무슨 밥이라고 합니까? 전체가 흰밥이고 콩 3알 들어갔지만 우리는 이걸 부를 때 콩밥이라고 불러요. 콩 3알이 들어간 흰 쌀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것이 부분과 전체가 일치한다는 조직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현상입니다. 콩 3알 섞인 흰 쌀밥의 이름은 콩밥이에요. 저거를 콩 3알 섞인 흰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아까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부하가 상사를 리드하고 자식이 부모를 리드하듯이 내가 리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레몬 말하는 순간 몸에 침이 나오듯이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몸은 리더의 향기를 품게 되는 것이고 리더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몸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원의 태도, 부분과 전체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내가 곧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자성 리더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요. 젊은 피의 역할은 보호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회사가 젊은 피를 요구하는 이유는 나를 리드해달라. 뭐로서? 보호자로서. 많은 젊은 이들이 직장 들어가는 면접시험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학원에서도 그 요령을 가리켜 면접 요령을 시키는 일은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직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대학 나오고 최고의 공부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삼룡이 데려졌으면 돼, 삼룡이. 노예 데려졌으면 돼, 노예. 왜 시키는 것만 하는데, 뭘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너의 생각을 반영해서 내가 혹시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네가 공부를 해서 거기에 추가를 해서 나에게 역제안을 해달라. 나를 리드해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지시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찾고자 젊은 피를 수혈하고 신입 직원을 뽑는 거란 말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회사가, 대학이 여러분을 뽑고자 하는 이유는 시키는 대로 교수가 가르치는 말 그대로 또박또박 적어서 답안지 접어내는 학생을 찾는 것이 아니고 교수의 말에 추가사항을 보태서 교수님 이것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교수를 리드하고 조직의 장이 내려보내는 지시사항에 내 의견을 더해서 거꾸로 위로 올려보낼 제안을 할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을 구하고자 여러분들을 대학생으로 모집을 하고 또 조직의 신입 직원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의 면접은 100번을 시도를 하면 101번 떨어지십니다. 왜? 조직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면접을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 기업에 대한 평가가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보십시오. 개인적인 평가는 그 조직을 바라보고 조직과 일을 같이 해보고 부딪혀본 개인이 평가를 해.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타실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 서비스가 어떠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자기가 탔던 비행기에 그 객실에서 승무원들이 나에게 보내주었던 서비스의 질을 가지고 그 항공사의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요.
내가 탔던 비행기에 나를 서빙했던 그 승무원의 태도를 가지고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고 하는 개인 평가를 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항공사라고 하면 여승무원이 몇천 명이 다 넘어요. 그러면 그 항공사를 평가하려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몇천 번 타봐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탔던 비행기에 나를 서빙했던 여인의 태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평가예요. 주관적인 평가는 편차가 무지하게 심하죠. 그런데 조직을 평가하는 다면적 평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면적 평가에서는 많은 경우와 많은 사람들이 그 항공사의 서비스를 접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뽑아서 그것을 그 회사의 서비스라고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례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혹시 이런 두레박 같은 거 나무로 엮어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나무로 조각조각 이어서 두레박을 만든 그런 물 기르는 도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무가 조각조각 이런 조각을 뭐 한 10조각, 15조각 붙여서 두레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 조각이 부러져 가지고 거기가 절단 나서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그 수준만큼의 물을 붓는 순간 물이 다 고리를 흘러내려가 버리고 그 높이만큼만 두레박에 쌓이게 되죠. 그 높이가 곧 그 회사의 서비스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다면 평가는 가장 낮은 수준을 끄집어내다가 그 회사의 서비스다, 그 회사의 품질이다, 그 회사의 성격으로 온갖 사회는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기업 조직에 대한 평가가 여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면적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원들이 그 조직원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 조직원들이 보내는 각각의 서비스 수준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서비스가 사회가 우리 조직에게 보내는 평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원들 개개인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 서비스 교육이고 기업 교육이고 기업 문화 교육이며 리더십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어렵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고 모든 사람의 질을 다 같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다가 수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쏟는 것입니다. 사람과 조직의 프랙탈 구조, 인식, 프랙탈 구조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이 조직의 특성을 설명드릴 때 실이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천이 되고 그 천이 점점점 넓어지면 옷감이 된다 라고 해서 조직이 어떻게 생긴 것이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과 조직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프랙탈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듯이 사람 마찬가지죠. 손톱, 발톱에 그리고 나의 머리카락에 나의 변에 일부만 가지고도 내 몸 전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원수가 해외에 정상회담 나갈 때 호텔에 머무시는 동안 그의 변까지도 모조리 채취해서 다시 가지고 귀국한다는 사실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대통령, 국가 원수의 건강은 그 나라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이 말 우리 속담 중에서 많이 들으셨죠? 이게 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가 같은 공통 특성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을 밖에서 그대로 하게 되고 밖에서 한 그 행동이 그 사람이 속한 가정,
학교, 사회, 조직, 국가를 그대로 남에게 드러내는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물이 되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가 일치한다는 내용이 교직원의 태도, 정신 태도 속에 깊숙이 박혀 있어야 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을 피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분이 전체 현상의 양면성입니다. 긍정평가입니다. 부분이 전체.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세종대왕 이순신 이분들과 함께 스포츠 스타, 연예인, 예술인, 과학자 등등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빛냈다 그러죠. 대한민국이 지금 5,500~600만이에요. 그 스타 하나가 밖에 나가서 상을 타고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외부인들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 대한민국은 훌륭한 나라구나라고 그 사람이 비록 부분이지만 전체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부분과 전체가 가지는 긍정 영향이에요. 긍정 영향. 친절한 응대. 해외에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관광을 다니는데 길 찾기 어렵고 음식점 찾기 어렵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내국인이 친절하게 그를 보살펴줬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은 5천만이 모두에게 그에게 친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보고 친절한 국민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 내용을 돌아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최소한의 150명 사람에게 그 여행 경험담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150명에게 퍼뜨리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적 관계의 숫자, 요거를 매직 넘버라 그래.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한도 그 외국인의 나라에 있는 150명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판단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매직 넘버의 위력이고 마케팅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 단어입니다. 매직 넘버. 한 명을 잘 모시면 150명의 사람에게 그런 내용들이 퍼진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네, 부정평가는 뭐가 있는가? 해외여행 기사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추한 한국인 백태. 무슨 관광 간다 그러죠? 보신 관광, 또 무슨 스 관광 간다 그러죠. 그리고 그런 데 나가서 인종차별하고 무시하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한테 포장마차에서 내국인한테는 10,000원에 파는 거를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5, 6, 7만 원 바가지를 씌우는 상온,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매직 넘버 150의 한계를 넘어서 그거에 몇 갑절 더 큰 숫자로 나쁜 이미지로 퍼지게 됩니다. 나쁜 소식은 더 빨리 멀리 더 많이 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부정영향이에요. 그래서 온 국민에게 이러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교육을 서비스 차원에서 절실하게 펼쳐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회적 등급, 사회적 자산 등급 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해를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한국산 꿀 하나가 있어요. 호주산 꿀 똑같이 100불이라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꿀을 사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한국산 꿀을 애용하신다니 대단히 좋습니다. 요즘은 무지하게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예전에 한국산 꿀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설탕을 집어넣었어요. 설탕. 그래서 설탕에 들어간 꿀을 먹으면 몸을 많이 해친다고 해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만약에 꿀에다가 설탕을 넣은 어떤 사례가 발각된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식품 경찰이 있어서 그것을 만든 공장은 아무리 수백 년이 됐다고 해도 그 다음날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해요. 프랑스 포도주 100불짜리와 중국산 포도주 100불짜리가 있다 그래봐요. 여러분 어느 거 사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는 일반적인 이미지 때문에 프랑스 포도주를 사. 왜? 중국산 포도주가 그동안 우리한테 보여주었던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 역시 포도주 경찰이 있어서 포도주가 잘못 만들어진 상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잘못 만든 상태에서 발각이 되면 그 공장은 바로 문을 닫는다고. 거긴 포도주 경찰이 있다 그래요. 이처럼 그 사회가 만든 제품을 우리가 전혀 생산 과정을 보지 않더라도 믿음을 주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식 속에 들어와 있는 보이지 않는 자산, 그거를 사회적 자산이라 그래요. 사회적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자산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가장 큰 방법이며 그것의 주인공들은 우리 국민들 각자인데 그 각자가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개개인에게 절대적으로 인식시켜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른, 지도자, 장, 선생님, 임무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과 전체 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 맨 처음에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한번 쉽게 찾아보시죠. 얼굴에 구멍이 7개인 이유가 뭡니까? DNA가 그렇게 시켰잖아요. DNA 때문이다. 변기까지 공수하는 이유, 그 변 자체가 그분의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건강은 곧 국가의 안보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끝없이 리더십을 교육받은 그대 리더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스스로 리더라고 하는 자성 리더의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레몬에 침 나오듯이 스스로 리더의 모습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데 그 부분이 개인인데 개인이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그의 처신, 행동거지, 사고체계 하나가 곧 국가다. 그것을 전체를 가치 수준을 올리는 일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기업 조직이 젊은 피를 구하는 배경, 보좌, 시키는 대로 일할 사람이 아니라 내 상사를 리드해서 상사를 좋은 방향으로 안내할 역할을 하는 사람, 즉 보좌를 구하는 것이 기업 조직이 젊은 피를 구하는 배경이다. 조직의 발전,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역전사입니다. 역전사이고 조직에서는 보좌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입 직원이고 신입생입니다. 요 질문과 답변,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질문과 답변만 내가 딱 가지고 있어도 내 행동이 얼마나 나의 가족, 학교, 사회,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인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38편 결론입니다. 조직은 공동 목표를 위한 이질적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손톱, 발톱, 머리카락, 피 한 방울이 인체를 대변하듯이 조직원, 부분이죠. 조직원이 곧 조직 전체로 평가되는 구조이다. 조직원, 부분의 품격 향상의 유일한 수단은 교육이며 그 교육의 기본 뿌리는 인성 공식이다. 자신이 곧 가정, 사회, 국가라는 자부심을 고취하는 것만이
부분이 전체인 조직의 생존 전략이다. 이 내용들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을 국민으로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라 그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 뜻이 풀이를 하면 이렇게 7가지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스톱 화면으로 정지시켜 놓고 읽어봐 주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곧 국가예요. 국가.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박인공사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생활 속 지혜를 등대 삼아 올바른 지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경구입니다. 되어가는 꼴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의 지성인이 만든 세상이 선진사회이며 이를 위해 박완선 인성TV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